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있고 유일무이하게 초강대국인 미국 대통령 선거가 11월로 다가왔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각 나라들의 이권에는 많은 영향을 받고 수정을 해서 전략적으로 대처를 해야 하는데요. 세계 국제정세 전문가들은 대부분 트럼프 위기가 출범할 거라는 주장이 90% 이상이라고 합니다. 트럼프는 어떤 인물일까요? 그렇습니다. 트럼프는 원래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었죠. 트럼프는 기업가입니다. 그것도 아주 무자비하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과감하고 엉뚱하게, 때로는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발언으로 상대를 곤경에 빠뜨려 버리죠. 기업의 목표는 오로지 하나입니다. 자신의 이익이죠. 트럼프의 목표는 오로지 자국의 이익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제 질서, 상대 국가에 대한 존중, 상호 간의 신뢰, 이런 도덕적인 말과 일반적인 생각은 트럼프 앞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말을 바꿔버리고 자신의 이익으로 돌려버리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인물이죠. 약속을 어기고 말을 바꾸는 것은 조폭이나 깡패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대통령과 같은 고위직이라면 더더욱 그럴 수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트럼프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논리적으로 약속을 하고 서명을 해도 나는 잘 모르겠고 처음부터 잘못되었으니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발표를 해버리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힘의 논리로 세계의 질서를 잡는 지구방위대 미국 대통령이라서 가능한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30년을 살다가 얼마 전 다시 고향 미국으로 돌아간 세인 스미스라고 합니다. 한국은 저에게 제2고향이나 다름이 없어요. 제가 50대 후반인 만큼 미국에서의 생활보다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훨씬 길어서 한국을 제 고향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에 대한 감회와 개인적인 감상은 젖혀두고 요즘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하는 한국 핵무장에 대한 생각들을 말해볼까 합니다. 동북아의 중요 거점 지역에서 핵을 무장하는 문제는 보통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저는 제 지인이 최근에 미국 국방에서 오랜 기간 동안 근무했던 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한번 나열해 보려고 합니다. 개인적 보호를 위해서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대신하여 한국의 핵무장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러한 파격적인 발언에 전 세계가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엄청난 발언의 속마음을 무엇인지 궁금했는데 지인이 자신이 들은 바대로 설명을 해주더군요. 우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속마음과 미 국방부의 한국에 대한 의중을 얘기해 주었는데요. 트럼프가 재집권하게 된다면 한반도를 둘러싼 환경은 급격히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나온 그의 외교 안보 정책 가운데 한국이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나토와의 관계 재정립이라고 합니다. 트럼프는 그의 공약집 어젠더 47에서 이 문제를 강조했는데요. 트럼프가 이 문제를 거론한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현재 유럽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죠. 트럼프는 미국이 이 전쟁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쓰고 있다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주장이라기보다 거의 화가 난 듯이 비판을 하며 못마땅하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한 비용은 약 2천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265조 원에 달합니다. 265억이 아니라 265조 원인데 이게 얼마인지 계산도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비용이죠. 트럼프의 시각에서 유럽에서 벌어지는 전쟁에 이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입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얼마나 부합하는지에 대한 의문은 매우 타당합니다. 트럼프는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을 맡는 동안 미국의 경제와 사회 인프라가 취약해지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미국의 돈을 낭비하지 않고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나토와의 관계를 재정립하겠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유럽이 자국의 안보를 책임지지 않고 미국의 지원에 의존하는 것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유럽의 전쟁에 개입하는 동안 잃어버린 경제적 기회와 국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원을 낭비하는 것은 큰 손실로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는 미국 국민들의 세금이 해외 분쟁에 쓰이기보다는 미국 내에서 더 효과적으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미국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국내 문제에 더 집중하려는 강력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트럼프의 이런 생각은 미국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당연히 좋아하겠죠.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간단합니다.
어느 누가 자신의 이익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미국 국민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자신의 국익을 추구하는 트럼프를 당연히 좋아하고 지지를 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전전긍긍하고 때로는 못마땅해도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미국이고 트럼프니까요. 약속과 신의, 의리, 이런 부분을 트럼프에 바란다는 건 처음부터 없다고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다시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이런 외교 정책 변화는 한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트럼프의 외교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세계 안보 지형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국제 정세의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이에 맞는 전략적 대응을 준비해야 된다고 합니다. 유럽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국의 10분의 1인 약 200억 달러만을 지원했는데요. 트럼프는 안보 문제를 돈으로 철저히 계산하는 특유의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미국이 쓴 전쟁 비용을 유럽 나토 동맹국에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만약 트럼프 재집권 시 나토 탈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유럽과 미국을 포함한 31개국이 가입한 나토는 집단 안보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 체제는 회원국 중 한 국가가 공격을 받으면 나머지 국가들이 이를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 기본 정신입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는 오래전부터 나토의 안보 모임 승차론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았습니다. 트럼프는 첫 집권 시기부터 나토 회원국들이 적어도 GDP의 2% 이상을 국방비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31개국 중 11개국만이 이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2019년 트럼프는 나토 방위비 인상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나라들을 무역 제재로 다루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이 해당 국가에 무역 제재를 해버리면 조금 과장된 말로 한 달 안에 그 나라는 폭삭 주저앉아 버리고 말거든요. 트럼프의 시각에서 미국은 유럽을 지키기 위해 막대한 세금을 사용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 유럽인들은 그 돈으로 경제 개발을 하고 긴 휴가를 즐기며 미국 국민들의 세금을 흥청망청 쓰고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트럼프는 절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 위대한 미국은 나토를 탈퇴하겠다는 발언까지 했는데요. 이 발언으로 인해 나토 국가들은 트럼프 첫 집권기부터 큰 충격에 빠졌던 겁니다. 중요한 점은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다시 한번 안보 무임 승차론을 지적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발언이 아니라 그의 선거 공약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오로지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자국의 안보와 재정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조치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토의 대장인 미국이 탈퇴를 한다는 것은 회원국에게 아주 강력한 경고를 보내는 의미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유럽 정상들의 다보스 포럼에서 가장 큰 화두는 올해 11월에 치러질 미국 대통령 선거라고 합니다. 유럽 국가들도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자신의 안보와 경제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도 트럼프의 뜬금없는 청구서가 다시 날아올 것을 우려하며 방위비 협상을 서두르는 것 같다고 합니다. 한국의 경우 국방비 지출이 세계 9위 수준으로 약 62조 원에 달하는데 이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죠. 당연한 일이죠. 한국이 북한과 대치 상황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방비 지출이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한국에 대해 극도의 불만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트럼프의 시각에서 미국은 막대한 자원을 쏟아부으며 세계 곳곳에서 안보를 지키고 있지만 정작 동맹국들은 이를 당연시하며 그저 공짜로 보호받고 있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한국이 방위비 분담에 충분히 기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미국의 지원을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거든요. 트럼프는 한국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집권 시절 트럼프는 한국이 스스로의 방어를 위해 충분히 투자하지 않으면서도 미국의 군사적 지원을 기대하는 것을 매우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그의 관점에서는 미국이 세계 곳곳에서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는데도 정작 자국의 이익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이런 현상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모순으로 보았던 겁니다. 그는 자신의 집권 시절에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한국이 더 많은 방위비를 부담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의 이러한 입장은 그가 재집권할 경우 더욱 강하게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러한 미국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전략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전 미국 국방장관을 역임했던 마크 에스퍼가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불만의 핵심이 무엇인지 넌지시 표현했는데요. 트럼프의 생각은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지켜주었더니 한국은 경제 발전을 통해 TV와 자동차를 미국에 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불공평할 뿐만 아니라 분노할 일이라는 게 트럼프식 생각입니다. 트럼프는 집권 당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느닷없이 50억 달러로 제시했는데요. 그게 기존 액수의 5배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트럼프의 청구서 산정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에스퍼 장관에 의하면 그냥 백악관에서 액수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에스퍼 장관조차 그 액수를 보고 놀랐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트럼프는 주먹구구식으로 근거도 없이 방위비 분담금을 청구하는데요. 트럼프의 협상 기술은 아주 단순하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최고 액수를 과감하게 먼저 부르고 상대를 생각하지도 못하게 마구 흔들어버린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국가와 정치를 기업 운영하듯이 한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기업가 출신이기도 하며 돈 문제에 매우 예민해서 조금이라도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다고 하면 가차없이 불을 질러버린다고 합니다. 사실 주한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이유가 한국을 지키기 위한 것은 아니죠.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도 주둔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트럼프에게는 안보가 후순위이고 그는 최대한 많은 돈을 챙기는 것을 우선이라고 합니다. 이 방식이 트럼프의 정치적 업적이고 이것이 유권자들에게 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는 국가 운영을 기업 경영하듯이 합니다. 그는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무엇이든지 시도하는데요.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지켜주는 대가로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국 납세자들에게 자신이 강한 협상가임을 보여주려 한다고 합니다. 이는 그의 정치적 계산이며 재집권 시 이러한 전략은 더욱 강화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러한 트럼프의 전략에 대비해야 한다고 외교 전문가들이 경고를 하는데요. 트럼프는 경제적으로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한국이 자국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포함하여 국방에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정책의 중대한 변화를 시사합니다. 사실 트럼프의 이러한 주장은 단순히 허공에 외치는 소리가 아닙니다. 한국은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할 당시와는 완전히 다른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GDP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23년에 약 1조 8천억 달러에 달하며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트럼프의 시각에서는 한국이 이 정도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미국에 의존하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데요. 그의 생각은 명확합니다. 한국은 핵무기가 없는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핵무기를 안정적으로 개발하고 유지할 능력을 갖춘 선진국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이 이제는 자국의 방위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며 한국이 더 많은 국방비를 부담하지 않으면 미국은 지원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에 대해 단호하게 주장합니다. 왜 미국 납세자의 돈이 한국의 안보를 위해 쓰여야 하는가? 한국은 이제 충분히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미국은 더 이상 세계의 경찰이 아니다. 그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저하지 않으며 이는 그의 정치적 계산의 일환입니다. 트럼프는 이러한 직설적이고 공격적인 접근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강력한 지도자의 이미지를 심어주려 합니다. 재집권 시 이러한 전략은 더욱 강화될 것이기에 한국은 이러한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만약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은 가능한 걸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지인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하면 한국 내 핵무장 여론이 더욱 강해질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한국 국민들의 여론조사에서 핵무장 찬성 비율은 60에서 70%에 이른다고 합니다. 만약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주한미군 철수 논란이 벌어진다면 한국 내에서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핵무장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즉흥적으로 화가 나서 우리도 핵무기를 만들면 된다. 그러면 미국이나 강대국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아쉬운 소리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 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핵무장을 하려면 핵확산 금지 조약 NPT에서 탈퇴하고 핵 개발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곧바로 국제 제재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앞서 세계는 힘의 논리로 질서를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미국이 입김을 불어버리면 한국은 나라가 완전 쑥대밭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우선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국제 제재를 받게 되면 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한국과의 무역을 하면 용납하지 않겠다고 미국이 경고했을 때 그 말에 용감하게 반대할 나라가 있을까요? 미국의 말은 정의고 질서고 순리기 때문에 안이 꼽고 더러워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입 닫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이런 각국의 마음을 트럼프가 모를 리 없겠지요. 물론 북한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국제 제재를 감수하면서까지 핵 개발을 했지만 그건 북한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사실 북한은 어떤 논리와 말도 통하지 않는 매우 폐쇄적인 집단이고 그리고 알게 모르게 중국으로부터 도움도 많이 받았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이와 같은 상황을 감당하기 어렵고 무엇보다 한반도 근처 어느 나라가 한국을 도와줄까요? 이웃나라 일본, 중국들은 끊임없이 도발을 하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을 주시하는데 절대로 쉽지 않겠죠. 둘째, 핵 개발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막대하다고 합니다. 한국은 핵무기 개발을 위한 기술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실제 빠른 시간 내에 핵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한두 달 만에 핵을 보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핵 개발 원료 확보 무기화 과정이 필요하며 이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실험도 필수적인데요. 북한은 풍계리에서 여러 차례 핵실험을 했지만 한국은 핵실험을 할 장소조차 확보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북한은 김정은의 독재 체제이기 때문에 어디서 핵실험을 하던 그냥 하면 되죠. 북한 어느 누가 김정은의 말에 반기를 들고 대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북한은 그냥 자연스럽게 핵실험을 하는 겁니다. 방사능이고 오염물질이고 위험하다는 말이 전혀 필요가 없죠. 하지만 한국의 사정은 북한과 완전히 다릅니다. 해당 지역에서 핵실험을 한다고 하면 그곳 주민들이 누가 찬성을 하고 협력을 해줄까요? 자신들이 살고 있는 터전에서 방사능 물질이 나올 수 있다며 극렬하게 반대를 하기 때문에 핵실험 자체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실제 한국 국민들이 핵무기를 원하고 필요성을 느끼지만 자신의 고장이나 지역에서 핵실험을 하면 얘기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러시아나 중국처럼 광활한 영토가 있어서 마음껏 핵실험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더욱 더 핵무기 보유가 쉽지 않은 이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핵실험이 한국 영토 내에서 이루어진다면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힐 것이며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은 국제사회의 복잡한 역학 속에서 스스로의 위치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지인에게 잠시 동안 미국과 한국의 여러 정세에 관해서 듣고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세계 각국에게도 중요하지만 동북아의 위험에 있는 한국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외세 침입을 당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상처와 희생이 있었지만 항상 보란듯이 이겨냈던 강인한 민족인 걸 저는 30년간 지켜봤습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된 조그만 나라 한국이 세계 문화를 지배하는 것처럼 한국은 국방의 여러 위기를 충분히 슬기롭게 극복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